이 이야기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한 작은 마을에서 실제로 일어난 믿기 힘든 기적입니다. 한마디 말도 하지 않던 자폐 소년 에반. 그 아이의 입에서 처음 터져나온 단어는 영어가 아닌 바로 한국어, 그것도 진돗개 누리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엄마는 무너져 내렸고 이웃들은 말문을 잃었습니다. 눈 덮인 땅 위에서 벌어진 이 감동적인 기적. 한 마리 진돗개가 한 아이의 세상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그 전에 단 1초.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김리아입니다. 2025년 12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켈로나 외곽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죠. 한국에서 이민을 온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이곳 겨울은 정말 혹독해요. 눈이 내리면 온 세상이 하얀 담요로 덮인 것처럼 조용해집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와 함께하는 유일한 친구가 있어요. 바로 한국에서 데려온 진돗개 누리입니다. 누리는 새하얀 털을 가진 암컷으로 제가 한국을 떠날 때 함께 온 소중한 가족이에요. 이곳 사람들은 누리를 보면 신기해하죠. 코리안 독이라고 부르면서 말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누리와 산책을 나갔어요. 눈이 펄펄 내리던 오후였습니다. 누리는 눈 위를 신나게 뛰어다니고 있었죠. 그때 옆집에서 작은 소년이 나타났어요. 에반이라는 5살짜리 아이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몇 번 본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한 번도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었죠. 항상 조용히 창문 너머로 밖을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에반은 누리를 보더니 멈춰 섰어요. 무서워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누리를 바라보고 있었죠. 누리도 아이를 알아본 듯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설차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에바는 깜짝 놀라며 두 손으로 귀를 막았어요. 그러더니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아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누리가 천천히 에반에게 다가갔습니다. 짖지도 않고 조용히 아이 앞에 앉았죠. 마치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에반의 엄마인 사라가 급하게 뛰어나왔어요. 에반, 괜찮니? 사라는 아이를 끌어안으며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누리가 아이를 무서워하게 하려던 건 아니에요. 사라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에반이 소리에 예민해서 그래요. 그 아이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거든요. 말을 잘하지 못해요. 그 순간 저는 에반이 왜 항상 조용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리가 왜 그렇게 조용히 행동했는지도 알 것 같았어요. 마치 아이의 마음을 읽은 것처럼 말이죠. 그날 이후로 저는 에반과 사라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느끼기 시작했죠. 특히 낸시라는 여자분이 문제였어요. 마을 위원회에서 일하는 분인데 반려동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사 온 첫 주부터 누리에 대해 불평을 하셨거든요. 리아 씨, 그게 좀 어떻게 안 될까요? 낸시는 제가 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찾아와서 말했어요. 한국 개는 공격성이 강하다고 들었는데 우리 마을엔 아이들이 많잖아요. 저는 누리가 얼마나 순한지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누리는 절대 사람을 해치지 않아요. 정말 착한 개거든요. 하지만 낸시는 들으려 하지 않았죠. 특히 옆집에는 장애가 있는 아이가 살고 있잖아요. 저런 큰 개가 있으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누리는 정말 순한 개인데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더라고요. 마을 사람들도 비슷했어요. 저희가 산책을 나가면 멀리서 피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누리를 보고 무서운 개다라고 수군거렸죠. 심지어 마을 게시판에 익명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어요. 대형견 관리 철저히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저희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누구를 겨냥한 글인지는 뻔했죠. 그런 상황에서도 에반만은 달랐어요. 며칠에 한 번씩 창문 너머로 누리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무서워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누리를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사라도 조심스럽게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에반이 누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창문에서 계속 바깥을 내다보거든요. 그럼 가끔 마당에서 놀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누리도 에반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라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시도해 볼게요. 에반이 밖에 나오는 걸 무서워하거든요. 그 대화 이후로 저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에반을 위해서라도 누리와의 관계를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낸시는 여전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불평했습니다. 저게 때문에 우리 마을이 위험해질까봐 걱정이에요. 하지만 저는 누리를 믿었어요. 누리가 특별한 개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단순히 제 반려동물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이죠. 일주일이 지난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누리와 함께 평소처럼 마당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에반이 처음으로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라가 에반의 손을 잡고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어요. 에반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내디뎠죠. 저는 누리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했습니다. 에반, 천천히 해도 돼. 괜찮아. 사라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에반은 눈이 쌓인 마당을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누리를 발견했죠. 누리는 가만히 앉아서 에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 골목에서 제설차가 나타났어요. 엄청나게 큰 소리를 내면서 말이죠. 기계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에바는 그 순간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그러더니 두 손으로 귀를 막고 바닥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아, 안 돼. 에반이 처음으로 소리를 냈어요. 하지만 말이라기보다는 비명에 가까웠죠. 사라가 급하게 달려왔지만 에반은 이미 심한 공황 상태였어요. 온몸을 떨면서 앞뒤로 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에반, 엄마야. 괜찮아, 괜찮아. 사라가 아이를 안으려고 했지만 에반은 더욱 격하게 반응했어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리가 움직였어요. 누리는 천천히, 정말 천천히 에반에게 다가갔습니다. 발소리도 내지 않으면서 말이죠. 그리고 에반 앞에서 완전히 엎드렸어요. 배를 바닥에 대고 완전히 낮은 자세를 취한 거죠. 마치 나는 위험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처럼요. 신기한 건 누리가 전혀 짖지 않았다는 거예요. 꼬리도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정말 조용히 에반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제설차 소리는 계속 들렸지만 에반의 떨림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손가락 사이로 누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기 봐, 에반. 누리가 너를 지켜주고 있어. 사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에반은 여전히 무서워했지만 누리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누리도 미동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제설차가 지나가고 소리가 멀어지자 에반이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어요. 사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리아 씨. 누리가 없었다면. 저도 감동받았어요. 누리가 어떻게 아이의 마음을 알아차렸는지 신기했거든요. 마치 에반의 상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에반과 누리 사이에는 뭔가 특별한 연결고리가 생긴 것 같았어요. 그 사건 이후로 에반의 일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집 안에만 있던 아이가 이제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특히 누리가 마당에 있을 때면 에바는 꼭 창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손가락으로 누리를 가리키거나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면서 뭔가를 표현하려고 했죠. 사라는 그런 에반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에반, 저게 이름이 누리야. 누리. 사라가 그림 카드를 들고 반복해서 말해줬습니다. 에반은 입모양을 따라 해보려고 노력했어요.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분명히 누리라고 말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에반을 보면서 마음이 뭉클했어요. 누리 역시 아이의 마음을 아는 것 같았습니다. 에반이 창가에 나타나면 누리도 그쪽을 바라보며 가만히 앉아있곤 했거든요. 해가 지면 에반은 꼭 창가에 서서 누리가 있는지 확인해요. 사라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처음 봐요. 정말 신기했어요.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와 개가 서로 교감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누리는 마치 에반의 행동을 이해하듯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때로는 누리가 꼬리를 살짝 흔들어주기도 했어요. 그러면 에반은 손바닥을 창문에 대고 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지만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어느 날은 에반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냈어요. 톡톡톡. 누리는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러더니 에반 쪽으로 다가가서 앉았어요. 에반은 더욱 신이 났습니다. 창문을 계속 두드리면서 누리와 놀이를 하는 것 같았어요. 누리도 그 놀이를 이해하는 듯 때로는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했습니다. 사라는 그런 모습을 보며 말했어요. 언어치료사 선생님도 놀라실 거예요. 에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저는 누리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도 어려워하는 자폐 아동과의 소통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으니까요. 날이 갈수록 에반의 창가 시간은 길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누리를 찾고 저녁에 잠들기 전까지 창문 너머로 누리를 바라봤습니다. 누리도 그런 에반을 기다려주는 것 같았어요. 마치 자신에게 특별한 임무가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 에반이 볼 수 있는 곳에 항상 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3월 초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급변하면서 폭설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기 시작했어요. 캐나다에서도 흔하지 않은 겨울 뇌우였습니다. 저는 누리와 함께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옆집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악! 에반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라네 집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사라가 당황한 목소리로 에반을 달래고 있는 게 들렸어요. 에반,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무서워하지 마. 하지만 에반의 울음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천둥 소리가 날 때마다 더욱 심하게 울었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코트를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누리도 따라왔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걷기가 힘들었지만 에반을 그냥 둘 수는 없었거든요. 사라네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예요, 리아입니다.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사라가 급하게 문을 열었어요. 얼굴이 완전히 창백했습니다. 리아 씨, 에반이 너무 심하게 발작을 일으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에반은 거실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서 온몸을 떨고 있었어요. 천둥 소리가 날 때마다 으악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누리가 저보다 먼저 움직였어요. 사라의 허락도 받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에반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누리, 안 돼. 제가 말하려는 순간이었어요. 누리는 에반 옆에 가서 완전히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몸으로 에반을 감싸 안았어요. 마치 에반을 보호하려는 것처럼 말이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반의 울음소리가 점점 작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누리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에반을 품에 안고 있을 뿐이었어요. 따뜻한 체온과 부드러운 털이 아이를 진정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사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천둥이 또다시 쳤지만 이번에는 에반이 울지 않았어요. 누리 품에서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감동받았어요. 누리가 단순한 개가 아니라 정말 특별한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에반이 누리 품에서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천둥 소리는 계속 들렸지만 아이는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누리가 없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사라가 저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누리가 얼마나 대단한 개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 천둥번개 사건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에바는 이전보다 훨씬 안정된 모습을 보였어요. 창가에서 누리를 바라보는 시간도 더욱 길어졌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누리와 함께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공을 던져주면 누리가 가져오는 간단한 놀이였죠. 그때 에반이 사라와 함께 밖으로 나왔어요. 천둥번개 사건 이후 처음으로 밖에 나온 거였습니다. 에반이 나가고 싶다고 하네요. 사라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물론 말로 한 건 아니지만 현관문을 계속 가리키더라고요. 에반은 조심스럽게 누리에게 다가왔어요. 누리도 에반을 반겨주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저는 공을 에반에게 건네줬어요. 에반, 누리한테 던져볼래? 에반은 공을 받아들더니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누리 쪽으로 공을 굴렸어요. 누리는 공을 물고 다시 에반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에반은 그 모습을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소리 없는 웃음이었지만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몇 번 더 공을 주고받았어요. 에반은 점점 신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누리도 즐거워하며 에반 주위를 빙빙 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에반이 공을 힘껏 던졌습니다. 공이 마당 저편으로 굴러갔고 누리가 달려가서 가져왔어요. 누리가 에반에게 공을 가져다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누리. 에반의 입에서 또렷한 소리가 나왔어요.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사라는 입을 벌린 채로 에반을 바라봤고 저도 믿을 수 없어서 눈을 깜빡였어요. 지금 뭐라고 했지? 사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에반은 다시 한번 말했어요. 누리. 이번에는 더욱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던 아이가 처음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것도 누리의 이름을 말이죠. 사라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에반을 끌어안았어요. 에반, 내 아들. 정말 말을 했구나. 저도 눈물이 났어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다니. 그것도 누리를 통해서 말이죠. 누리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에반과 사라를 바라봤어요. 그러다가 에반에게 다가가서 얼굴을 핥아줬습니다. 누리. 에반이 또다시 말했어요. 이번에는 웃으면서 말이죠. 그 순간 저는 누리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누리는 에반에게 말할 용기를 준 거예요. 에반이 처음으로 말을 했다는 소식은 마을 전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첫 단어가 한국 진돗개의 이름이었다는 사실도 함께 말이죠. 가장 놀란 사람은 낸시였어요. 그동안 누리를 위험하다고 여겼던 분이었거든요.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 낸시가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리아 씨, 정말 죄송해요. 낸시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누리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에반이 누리 덕분에 말을 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낸시는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았어요. 누리가 없었다면 에반은 지금도 말을 못했을 거예요. 정말 미안합니다. 며칠 뒤에는 지역 신문에서 기자가 찾아왔어요. 한국 진돗개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이 개를 통해 첫 말을 하게 된 사례는 매우 드물거든요. 기사가 나간 후에는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누리를 보고 피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일부러 다가와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누리 안녕. 아이들이 손을 흔들며 인사했어요. 정말 똑똑한 개네요. 어른들도 누리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마을 게시판에도 변화가 있었어요. 이전에 대형견 관리에 대한 불만이 올라왔던 곳에 이제는 누리를 칭찬하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마을의 영웅 누리에게 감사합니다. 진돗개의 놀라운 공감 능력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심지어 옆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누리를 보러 왔어요. 한국 진돗개가 어떤 개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정말 온순하네요.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완전히 달라요. 한국 개들이 이렇게 똑똑한 줄 몰랐어요. 누리는 갑자기 유명해진 상황에 약간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차분하고 온순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사라도 여러 곳에서 인터뷰 요청을 받았어요. 에반의 변화는 정말 기적이에요. 누리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언어치료사도 깜짝 놀랐다고 했어요. 동물 매개 치료의 이상적인 사례입니다. 에반이 누리를 통해 소통의 문을 열었어요. 저는 누리를 보며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누리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낸 거예요.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에반은 여전히 말이 많지는 않지만 누리를 시작으로 조금씩 단어를 늘려가고 있어요. 엄마, 물, 고마워 같은 기본적인 단어들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또렷하게 하는 말은 여전히 누리예요. 언어치료사 선생님도 에반의 변화에 놀라고 있어요. 동물 매개 치료가 이렇게 극적인 효과를 보인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에반은 이제 매일 누리와 시간을 보냅니다. 공을 던져주고 함께 산책도 하고 때로는 누리 옆에 앉아서 책을 보기도 해요. 가장 놀라운 건 에반이 다른 사람들과도 소통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라 외에는 아무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는데 이제는 저와도 눈을 맞추고 미소를 지어요. 안녕, 리아 아줌마. 며칠 전에는 저에게 인사까지 했어요. 사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에반이 세상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모든 게 누리 덕분이에요.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저희를 완전히 받아들여 주었어요. 누리는 마을의 마스코트가 되었고 아이들은 누리와 놀기 위해 일부러 찾아와요. 누리 언니, 오늘도 예뻐. 아이들이 누리를 쓰다듬으며 말해요. 낸시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누리를 볼 때마다 간식을 챙겨와요. 우리 마을의 영웅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낸시가 웃으며 말해요. 며칠 전에는 캐나다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나왔어요.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싶지는 않았지만 한국 진돗개에 대한 좋은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진돗개가 캐나다 아이의 삶을 바꿨다는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에요. 방송이 나간 후에는 한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진돗개 보호협회에서 누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거든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누리는 단순히 제 반려동물이 아니라 한국과 캐나다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누리는 저에게 조국을 기억하게 해주는 존재예요. 저는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누군가의 삶을 바꾼 기적 그 자체입니다. 지금도 에바는 매일 누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요. 두 친구는 말이 통하지 않아도 완벽하게 소통하고 있어요. 어젯밤에는 에반이 누리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누리, 고마워.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누리와 함께 캐나다에 온 게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여기 온 이유가 바로 이거였나 봐요. 한 아이의 세상을 바꾸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남기는 건 말이에요. 누리는 지금도 에반 옆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어요. 내일도 모레도 에반이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할 거예요.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누리입니다. 이 이야기는 캐나다 켈로나에 거주하시는 김리아 씨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